자, 이제 개막이에요. 네, 이제 내일부터 개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도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득점한 경쟁이 좀 예상되는 그런 대표 선수들이고, 네.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바뀌는 룰 얘기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패너가 예상하는 우승 후보는 맨시티고, 맨시티. 득점왕 후보. 득점왕 후보 홀란드. 홀란드? 아무래도 맨시티? 홀란드. 저도 커뮤니티 실드 때는 네네. 이제 아직 뭐 방법을 못 찾은 것이다 정도로 보고 시즌에 들어가면 사실 폭격할 예정이 되어 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가르디올라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선수는 100% 성공할 선수다. 분명 시작하자마자 이제 폭격이 시작될 거다. 네네. 네. 사실 이 선수의 뭐 득점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홀란드가 사실상 그 맨시티가 워낙에 찬스 메이킹도 많이 하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홀란드가 좀 유력하지 않나. 네. 네. 저는 케인 가겠습니다. 케인. 예. 왜요? 점점 진짜 축구 도사가 돼가는 것 같고. 케인. 뭔가 이번에 케인이 손흥민이 아니라. 그냥 나는 케인 같아. 케인. 이번에. 왜냐면 또 지난 시즌 전반기 때가 조금 케인이 그쵸.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이번에 출발도 뭐 이제 수월하게 시작하는 선수기 때문에. 자, 이제 리그 규칙이 좀 바뀌어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일단 겨울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게 되고, 네.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볼 텐데 이제 교체 선수. 네. 이게 뭐 이제 다른 리그는 다 하고 있었어요. 교체 선수를 그렇죠. 5명으로 하는 룰을 원래부터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만 이제 3장이었죠. 그렇습니다. 3명의 선수만 교체를 할 수 있었고 잠깐 코로나 때문에 5장으로 갔다가 이제 3장으로 프리미어 리그만 이제 돌아왔 상태인데. 프리미어 리그만 안 됐죠.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그 중하위권 팀들에 대한 좀 그런 중하위권 팀들이 좀 불만도 많았고 좀 배려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상위권 팀들은 스쿼드를 크게 늘리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쌩쌩한데 잘하는 선수들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네. 중하위권 팀들이 좀 많이 반대를 또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프리미어리그도 워낙에 지금 이 일정 자체가 너무 빡빡해서 네. 이건 사실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줘야 되고 건강상의 분명한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장으로 다시 5장으로 이제 늘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교체 자원이 이제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 변화가 일단은 상위권 팀에는 더더욱 좀 반가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이적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주전급 자원이 이미 있는 자리에 또 주전급 자원을 영입을 해요. 네네. 뭐 토트넘만 봐도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가 있는데 히살리송을 그렇습니다. 5천만 파운드를 들이면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이면서 사실 이번 시즌도 주전은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들여서 로테이션 자원을 영입한 거예요. 그랬다는 건 분명히 이제 이 교체 자원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힐살리송을 충분히 이제 벤치 자원과 주전급 자원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놔야 시즌을 운영하기가 아주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팀들 상위권 그리고 우승을 도전하는 팀들은 당연히 뭐 더블 스쿼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스쿼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그러면 교체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이 5명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네네. 5번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5번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시간을 끄는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마지막에 한 88분 됐는데 교체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1분에 한 명씩 막 교체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을 끌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리그들도 똑같습니다. 이 5명을 교체하게 하지만 교체 횟수는 제한을 둬요. 똑같이 원래 이제 교체 횟수가 3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프타임 때는 또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4번인 거죠. 하프타임에 1번,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3번. 그럼 하프타임 교체는 그 3회 안에 안 들어가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1으로 보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연장전에 간다. 네. 그러면 연장전 뭐 하프타임. 이때도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연장전에는 교체 장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그대로 적용이 되면
아마 4번에다가 원래 이제 3+1에다가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 한 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장 하프타임에 또 한 번. 연장 전반 끝나고 네, 한 번. 이게 되니까 그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경기에서는 7번 정도를 교체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자, 일단은 뭐 정리하자면 일단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에서 5명 늘었고 교체 기회도 3+1 이렇게 된 거고 벤치 명단 그 인원 숫자도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교체 횟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벤치에 앉는 선수도 좀 늘어나야겠죠. 네. 그래서 원래 벤치에 지난 시즌에는 7명이 앉을 수 있었는데 이제 9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이 훨씬 더 풍부한 벤치 자원으로 그렇죠. 교체를 통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죠. 네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이 좀 아웃될 때 약간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멀티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볼 시스템이 뭐냐면 예. 이 축구가 원래는 원볼 시스템이에요. 원볼이라 하면 뭐냐? 공 하나. 심판이 확인한 공 하나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그거죠. 이 야구랑 다른 점이 야구는 담장을 넘어가면 그 관중석으로 넘어가면 갔잖아요. 근데 축구는 안 가지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돌려줘야지. 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왜 돌려주냐면 돌려줄 때까지 선수들이 계속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는 볼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사용되는 공은 뭐 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멀티볼 시스템은 뭐냐면 공이 그렇게 나갔을 때 지연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홈 관중이 잡았는데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 그러면은 막 늑장 부리면서 준다거나. 그렇지. 공 아니면 갖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제 볼 어시스턴스 옆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그 이제 선수 역할을 받은 사람이 안 주거나 안 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볼보이가 우리 K리그도 있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볼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미 이 경기에 사용될 만한 공을 미리 정해놓고 공이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공을 바로 이제 투입해서 네네. 바로 할 수 있게 공이 몇 개까지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10개의 볼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 개는 이제 경기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때 네. 하는 공, 그리고 이제 9개의 볼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개는 이제 심판, 4번째 심판 네네. 존재하죠. 우리 4번째 심판이 하나의 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8개의 볼은 그 볼보이 옆에 이제 볼보이가 막 이렇게 끌어안고 안 주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 조그만 원통형 뿔이 있어요. 네네. 거기다 이제 올려놔요. 가져가라고. 그 옛날에 볼보이가 공 안 줘가지고 막 선수가 막 약간 그쵸? 네. 그런 일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이제 요 원통형 뿔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멀티볼 시스템 총 10개의 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은 야구처럼 관중이 잡고 그냥 가지면 되나 그걸? 그건 안 되죠. 축구공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똑같아요. 10개의 볼이니까 10개의 볼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원볼은 하나의 볼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면 10개의 볼은 계속 유지가 돼야 이게 뭐 하나 원볼이 나갔으면 네. 원볼에 있는 볼을 가지고 다시 경기를 해요. 그럼 요 볼을 다 채워야 되잖아. 관중에서 또 줘야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PK 찰 때 골키퍼의 위치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PK를 찰 때 그 규정이 조금 애매했어요. 네. 그 규정이 뭐였냐면 골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발 하나는 골라인 위를 밟고 있어야 된다. 네네. 이게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지만 엄격하게 막 보면 이제 이게 밟고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골라인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골라인 앞으로 나가면 당연히 각도가 줄어드니까 골키퍼가 그렇죠. 좀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골라인을 밟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골라인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무조건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키퍼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없애서 네. 골라인 뒤에 있어도 괜찮다. 이제 그 룰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은데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이제 필요 없는 좀 불필요한 그 규정? 네네 규정. 아무튼 그걸 좀 수정이 된 겁니다. 수정을 했다. 예예. 네,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드컵 기간 때 이제 네. 윈터 브레이크 음. 요 좀 쉬는 기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는 다른 리그와 달리 예. 이제 윈터 브레이크가 없었죠.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만 쉬었죠. 뭐 박싱데이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쉬어야지. 리그가 멈춰요. 근데 네. 뭐 그게 쉰다는 개념은 아니죠. 음.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월드컵에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 동안 윈터 브레이크가 있다. 11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근데 27일부터 다시 바로 합니다. 박싱데이는 하는 거죠, 그러면? 박싱데이가 이제 원래는 매일매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는 없고 아. 1월 1일과 1월 3일 이렇게 라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윈터 브레이크가 뭐 쉬는 개념이 아니라 강제로 월드컵 기간에 멈춘다지, 멈춘다.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프사이드 약간 규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번에 뭐 수비수의 터치 규정, 요게 조금 손을 봤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원래 있던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고의로 건드린 볼은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그 위치에 있더라도 수비수가 뭐 백패스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이제 걷어냈는데 거기에 이제 공격수가 있었다. 그렇죠. 하면은 그 공격수는 오프사이드 룰에 걸리지 않아요. 상대 수비수가 패스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온사이드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죠. 근데 지난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에서 네.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였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가 음바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렸어요. 라인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루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제 에릭 가르시아가 터치를 했습니다. 막아내려고 그 스루 패스를 걷어내려고 이렇게 발을 뻗었는데 네네. 그 발을 맞고 음바페한테 갔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이 판단하기엔 이거는 그 에릭 가르시아가 볼을 걷어내려는 움직임이었고 그러니까 음바페는 온사이드다 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바페가 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네. 조금 막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네. 이 수비수가 의도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 혹은 의도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공이 얼마나 멀리서 날아왔는지, 그리고 수비수가 그 멀리서 날아올 때 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같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까웠을 때는 공격수가 슈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반응도 못하고 그냥 맞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도성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터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도성이 없는 거고 만약에 상대 수비수가 볼을 찼는데 반대편에 있던 수비수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멀리서 날아오니까 충분히 이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따가 이제 터치를 했으면 거긴 이제 의도성이 아무래도 있다. 거리가 멀면은 이제 의도 여부가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거리로. 네, 그리고 이제 볼의 스피드. 네네. 빠르게 움직이면 당연히 반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스피드도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공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걷어낼 때 볼의 방향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쪽에 공격수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딱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하고 네네. 그리고 반응할 시간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이제 본능적인 스트레칭. 이건 뭐냐면 그 에릭 가르시아의 그 장면하고 연결되는 건데 공격수가 슈팅을 해서 본능적으로 발을 뻗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패스로 간주를 해서 골키퍼한테 이게 맞았다고 패스를 간주를 해서 공격수에게 흘러가면 이건 온사이드다. 이거는 네네. 안 된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이 발 뻗음. 이거는 이제 의도성이 없는 걸로 판단한다. 네네. 뭐 이런 걸로 이런 이제 조항들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수비의 의도성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오프사이드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오프사이드 규정도 조금 이제 손을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중요한 거는 페널티킥 할 때도 좀 손을 받고 그리고 멀티볼 그리고 교체 5인까지. 네네. 네. 이렇게 또 바뀐 룰을 이제 이번 시즌 바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막 그 손흥민 득점왕으로 시즌을 마치고 또 이적 시장 전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또 시즌이 월드컵 때문에 빨리 개막을 하기 때문에 네.
진짜 너무 금방 이제 개막하는 아, 그쵸. 성큼 다가온 느낌이에요. 네, 끝난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또 개막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바뀌는 룰 간략하게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룰도 좀 보시면서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교체네, 교체. 교체죠. 아, 교체. 네, 사실 뭐 오프사이드나 뭐 PK나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있던 거를 살짝 수정한 그렇죠. 거고요. 예. 멀티볼 그리고 교체 5인 요것만 이제 좀 크게 큰 틀에서 바뀐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멀티볼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 경기의 지연이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대고 좀 스피드 있게 하자는 뭐 약간 그렇죠. 다른 외적인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인데 이 선수 교체 그 카드 자체는 이제 팀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좀 보시면서 이번 시즌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